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논문들,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들, 모든 대부분의 이제 임상지침에 이 치료가 첫 번째다, 표준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치료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임상시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네. 임상시험을 반드시 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 치료가 바뀔 만한 그 정도의 엄청나고 대단한 연구 결과들을 그 정도는 이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주제를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논문입니다. 애니제임 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평생 죽기 전에 여기에 저자로 실리면 저는 묘비에 새길 거예요. 묘비에 새길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논문입니다. 꿈의 논문 아닌가요? 꿈의 논문 아닌가요? 사실 요즘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도 생기고 이제 선별 검사도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예전에 여성암 중 1위였는데 요즘에 8위, 9위, 10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암이긴 합니다. 근데 그 자궁경부암을 주제로 애니제임의 논문이 하나 실렸거든요. 어떤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당연히 개복 수술이었어요. 30년 전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복강경 같은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예전에 개복 수술로 하던 것들을 복강경으로 다 가능하더라. 그때 이 치료를 하면서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어요. 임상시험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거를 표준치료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근치적 자궁 절제술을 하는데 기존의 개복수술과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복강경술 또는 로봇 수술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제 조용히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임상 연구를 시험을 할 때 DSMB라고 하죠. 데이터 모니터링 뭐죠? 뭐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여기 편지.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전통적인 개복 수술이 생존율이 훨씬 더 우수하고 복강경술 또는 로봇 수술을 한 게 완치율이 떨어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나왔고요.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논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요? 저는 그냥 이 연구 결과가 상당히 충격입니다. 저는 수술을 거의 환자들 수술을 안 하고 저는 항암 치료만 하기 때문에 신식 기술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로 들렸습니다. 궁금한 게 네. 수술 이후에 완전히 저희가 알제로 리섹션이라고 하죠. 완전히 다 제거가 됐는지 네. 여부를 보게 되는데 그런 완전 제거율이 낮아서 이런 결과가 된 건가요? 이게 나오고 나서 그러면 왜 떨어지냐 개복에 비해서 복강경이나 로봇이 왜 떨어지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궁경부암은 이제 우리가 질 안으로 들어가고 그 자궁경부는 눈에 보여요. 질경만 넣으면 그 암덩어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단하기도 되게 쉬워요. 개복을 해서 할 때는요 암을 건드리지 않아요. 손으로 터치를 안 해요. 클로즈 테크닉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이 바깥으로 노출 절대 안 되게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세포 하나라도 배 안으로 퍼지지 않게 딱 잡아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복강경이나 로봇을 할 때는요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 암세포들이 배 안으로 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아마 복강경이나 이제 로봇 수술의 생존율이 완치율이 떨어지는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떼기는 다 떼요. 똑같이 수술하고 나서 보면 깨끗하게 떼어져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산부인과 암 중에서 자궁경부암 말고 다른 암에 대해서는 로봇에 다른 대한 암은 결과가 이제 또 자궁 나오는 게 내막암은요 있나요? 임상 시험을 통해서 개복에 비해서 복강경이나 로봇이 생존율 차이가 없다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은 우리가 안심하고 복강경이나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수한 점도 많고요. 네.
저희도 한 2017년이었나요?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마라는 저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요.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있는 데이터를 갖고 실렸던 논문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신장암을 부분절제술이 아니라 전절제술을 미국에서는 사실 로봇을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뭐 보시는 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해봤더니 이득이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에 오히려 시간만 오래 걸리고 환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없더라는 논문이 사실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후양적 연구에서 반대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연구라도 하나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100%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 정말 로봇 수술이 정말 좋은 거냐라는 데 대한 의문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논문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나는 생존이 제일 중요하니까 개복 수술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바로 개복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주 종양이 작은 사람들, 개복하기 아깝고 뭐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해도 완치율이 꽤 높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조심스럽게 뭐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논문들은 뭐 자궁경부암일 때 2cm보다 이제 크면은 개복이 훨씬 더 우월하지만 2cm보다 작은 것들은 개복이랑 복강경 또는 로봇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좀 선별적으로 작은 암인 경우에는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뭐 로봇이나 복강경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모든 암에 대해서 같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 봐 하나만 좀 첨언을 하자면 뭐 어떤 수술이든지 방법에 따라서 이득과 득실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는 이제 그 자궁경부암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른 암종에 대한 결과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내가 연구 결과를 찾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훌륭한 논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부분적인 파편적인 내용만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박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삼상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되고 그 삼상 임상 시험이 거치지 않은 치료는 아직까지 강하게 권장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고 중요한 결과는 치료를 결정하는데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도 당연히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